2022년 1월 셋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결국 호주에서 추방당한 조코비치 관련 소식과 1일 신규 확진자 92,264명을 기록하며 새로운 기록을 갱신한 뉴사우스웨일스주 소식, 인력난 및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 근무 시간 제한을 없애고 격리를 요구하지 않는 업종 확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가 지난밤 호주 오픈을 하루 남기고 결국 호주를 떠나게 됨으로써 호주 오픈 통산 10회, 호주 오픈 4연패, 메이저 대회 통산 21회 우승 대기록 수립 도전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5일 멜번 공항에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던 조코비치는 추방 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멜번 공항 인근 난민 수용소인 3급 호텔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연방법원은 조코비치에게 손을 들어주며 입국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며 수용소에서 풀려났었는데요. 하지만 14일 이민장관은 보건 및 질서 유지를 근거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며 이민장관의 재량권 발동으로 비자를 취소했고 다시 조코비치는 난민 격리 수용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이민장관은 여러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호주 당국은 조코비치가 입국 당시 기재한 입국 신고서에 호주 입국 2주 전 해외를 간 적이 없다고 적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2월 25일 세르비아에서 테니스 경기를 하고 31일 스페인에서 훈련받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경우도 여행객들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도 조코비치가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조코비치는 입국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팀 내 직원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상 실수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된 후 언론 인터뷰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 생각해보면 기자 인터뷰는 판단 착오였고 이 약속을 다시 재조정했어야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민 장관의 직권으로 호주 비자가 다시 취소된 조코비치는 두 번째 비자 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제 이와 관련하여 비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지만 호주 연방법원 재판부는 조코비치 측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조코비치의 추방이 결정이 되면서 3년간 호주 비자를 승인받을 수 없게 되어 앞으로 3년간 호주 오픈 대회 출전도 막히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외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조코비치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국내의 백신 미접종자나 거부자들에게 매우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며 그의 입국을 강하게 반대했었는데요. 이에 반대쪽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판하고 이럴 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비자 발급이 됐으면 안 된다고 말하며 단호한 입장 표명도 없이 갈팡질팡하며 시간 끌기로 조코비치를 괴롭혔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확진자 중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의 비율은 90%가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확진자 29,50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7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병원 입원 환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집중 치료시설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수는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주내 병원 입원 환자는 2,776명이며 191명의 환자가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 입원 환자 중 절반가량은 백신 미접종자들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월 13일에 신규 확진자 92,264명을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처럼 숫자가 급증한 이유는 신속 항원검사 판정 결과가 확진자 집계에 포함되기 시작해 신규 확진자 중 61,387명은 1월 1일 이후 신속 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확진 사례 속에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에서 중복 사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뉴사우스웨일스 서비스 앱을 통해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1월 19일부터 1,000불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케이스가 거의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점차 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주들에 비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케이스는 앞으로 2주 안에 안정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신속 항원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신규 확진자 22,429명을 기록했으며 병원 입원 환자는 1,229명, 집중 치료는 129명이 받고 있으며 퀸즐랜드주는 15,122명을 기록한 가운데 입원 환자는 702명, 47명은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퀸즐랜드주가 국경 검문소를 폐쇄함에 따라 방문객들은 더 이상 보도 패스는 필요하지 않고 백신 접종 증거를 제공하거나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퀸즐랜드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밀접 접촉자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집에서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난과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영향받은 업계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2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 제한을 없애 유학생 인력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밀접 접촉자이지만 격리가 요구되지 않는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 긴급 서비스, 식료품, 음료 공급, 대중교통 및 화물 운송, 물류업계, 교육, 차일드케어 부분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즉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16세 이상 인구의 95%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 3일간 100만 명 이상의 기록적인 백신 접종을 달성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계속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50%가량이 부스터샷을 맞은 상태입니다. 한편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 약 227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예약이 힘들다며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나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확진자의 급증 속에 1월 말에 예정이 된 학교 개학을 늦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퀸즐랜드주는 이미 2주 연기된 2월 7일로 개학일을 미룬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개학이 늦춰지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부모들이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결국 호주에서 추방당한 조코비치 관련 소식과 1일 신규 확진자 92,264명을 기록하며 기록을 갱신한 뉴사우스웨일스주 소식, 인력난 및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 근무 시간 제한을 없애고 격리를 요구하지 않는 업종 확대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